네, 오늘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뉴스들 참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스닥과 S&P 500 신고가 경신을 또 추가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네, 그 S&P 500은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딴 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최근에 또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 기분 좋으신데요. 오늘 뭐 S&P 500이요. 5,500포인트는 넘어서 엄청난 또 중요한 날입니다. 5,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체 효과를 물론 기록했고요. 올해 들어서 벌써 32번째 사상체 효과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연말까지 한 60번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에서 내려오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여러 고무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줬어요. 네. 파월 의장 발언과 네. 그다음에 고용지표 그랬고 네. 어떤 점 주목하셨어요? 뭐 파월 의장 얘기도 뭐 좋고 고용지표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에 대한 밑바탕이 가장 그 기본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파월 의장도 얘기는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동안의 추세랑 똑같은데요. 뭔가 좀 물가의 안정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시점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런 자리도 아니겠고 좀 더 구체적인 늘 하는 얘기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적인 기본의 추세. 다만 최근에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금리가 지금 다시 4일 만에 좀 내려갔다라는 정도에 좀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다시 돌아가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22번째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나스닥의 힘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나스닥 지수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QQQ요. 3배짜리 에버리지 꽤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많으시니까요. 국내 상장된 것도 많고. 그럼 그 QQQ 자체가 오늘 사상체 효과인데 특히 그거를 형성하는 기본 지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라고 있는데요. 나스닥 100도는 물론 사상체 효과가 되겠고요.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는 2만 포인트를 역시 사상 처음으로 넘는 오늘 정말 신기록이 지수면 지수, 종목에서 쏟아지는 날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 올해 들어 32번째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60번째 사상 최고가 흐름까지 갈 수 있다라는데 뭐 이 숫자의 연연이라기보다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늘 뭐 테슬라 EX 급등 소식도 들립니다만 미증시에 계속 좀 순응하는 모습으로 좀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초대형 성장주의 중심 시장 어디까지 이어질까입니다.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조금 심심한 모습을 나타낼 텐데 테슬라가 좀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즘 변화의 조짐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이 강하고 S&P 올라가고 나스닥 올라가는 것은 소위 초대형 성장주, 빅테크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간에 그것들의 시장 중심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여전히 좀 크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바로 이런 힘이 앞서 말씀드렸던 30몇 번째, 20몇 번째 사상체 효과를 끌고 가는 그런 그 힘 자체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시 말씀드려 수급이라든가 외부적 요인 같은 거는 미국 시장에서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상반기 어제도 저희가 정리 한번 드렸지만 실제로 보면 초대형 성장주 앞에 있는 것, 그 시장 자체의 크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히트맵 같은 거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보실 텐데 히트맵 한번 다시 한번 연초 대비 지금까지 히트맵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부터 그냥 시가총액 큰 거부터 1등부터 500등까지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연초 대비입니다. 지금 보시면 물론 전체적으로 초록색 빛이 돌지만 오른쪽 중간 하랑번 빨간색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중형주 쪽으로는 네, 빨간색이 그렇죠. 보여요. 근데 지금 예. 앞에 보면 왼쪽 보면 전부 다 지금 초록색 일결 그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에 시장의 큰 것 중에서 그 마이너스라는 것은 테슬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큰 것들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시장이 되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블룸버그 매그니피션트 7, 소위 은희 얘기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빅 7이요.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도 들어가고 엔비디아 들어가는 건데 이 자체 M7 지수라고 블룸버그에서 만든 지수가 있는데 이 역시 사상치 효과 랠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올라가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누가 뭐래도 이익 외에는 설명할 길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이요. 올해 들어서 이 세븐 주식이 26%가 이익이 늘어났는데요. 나머지 493개 주식은 마이너스 6.8%입니다. 그만큼 나머지 493개와 7개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런 것들 언제 추세가 줄어들 수 있겠느냐? 당초는요. 4분기에 되면 매그니피센트 7보다 그 외의 주식의 이익 성장률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추세는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거의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내년 1분기, 2분기 되면 차이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차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493개보다 앞에 7개, 매그니피센트 7의 이익 성장이 높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만한 거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장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고 하나는 성장을 했다, 마이너스를 했다, 성장을 하지만 당분간 내년 정도까지도 그 앞에 있는 거를 A라는 것들을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할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굳이 무슨 이익이 성장이 줄어들고 이런 것보다는 어찌됐건 성장이 큰 거로 가는 건데요. 바로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 여러분들의 간단한 선택, 간단한 판단만 필요하면 미국 주식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섹터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테크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네. 여기에 이제 뭐 빅테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는 시간이 짧아서 설명이 좀 짧게 들어갔는데 이 섹터 중에서도 전체 이익의 평균보다 소위 큰 것들의 이익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훨씬 높죠. 중간값보다. 중간값보다 높은 전체 이익 평균이 나온다는 것은 소수가 끌고 간다는 시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2분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고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큰 거, 그리고 빅테크, 성장률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여러분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주식을 하시던 경험을 많으신 분들이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 한국 주식 하시다 보면 딱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테마주나 조그만 주식 갖고 와서 5별, 10배짜리 노리는 것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미국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미국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신규 상장이라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에서 크게 여러분들 흥미를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 적합한 투자 전략은 뭔지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빅테크 중심의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계속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당분이 갖고 있으실 텐데요. 부유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빅테크 안에서는 분산 투자를 적극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테슬라 하셨잖아요. 작년부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모두 엔비디아만 외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외칠 때 지금 한 2주일째 엔비디아 있으면 쉬거든요. 네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속상한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안에서의 분산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특히 빅테크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뭐 조카, 여러분들 사귀는 분, 뭐 부부 아니면 애들, 조카까지 다 하는 게 바로 빅테크이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TF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TF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100개로 구성된 겁니다. 나스닥 100, QQQM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건데요. QQQM이 되겠고요. 다음은 저희 방송에서 가장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이 메가캡 그로스입니다. 70여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질수록 변동성은 약간 클 수밖에 없다. 이거 뭐 선택은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겠는데요. MGK가 그 다음 선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S&P 500 중에서도 50개 탑 50만 바로 집중하는 겁니다. 51등 이하 필요 없고 1등부터 50등 정말 최고의 주식만 모아놓은 거가 XLG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주식 주가도 저렴합니다. 46달러, 47달러 수준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정말 핫한 것들만 딱 모아놓은 거죠. 딱 7개로 가는 겁니다. 맥스란 MAGS요. 47달러 수준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미국에 상장된 거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국내 연금 투자 퇴직연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IS에. 그런 때는 한국 주식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상장된 거를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톱 10이 있습니다. 심벌은 381170이라고 합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톱 10이라는 것도 테크 탑 10을 그냥 바로 가는 거가 되겠고요.
코덱스에도 있네요. 코덱스는 미국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거기서 TR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데 TR은 토탈 리턴이라고 그래서 분배금을 주지 않고 그냥 분배금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이 붙은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덱스에서도 비슷하게 테크인데 여기서는 AI 테크를 강조한 겁니다.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맞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이제 순응을 하면서 ETF를 활용한 전략들 한번 꼭 챙겨보시고요. 상반기 히트맵을 보니까 큰 것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큰 거, 빅테크,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 비중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테크 안에서는 분산 투자 중요. 자, 이렇게 좀 전략을 하반기에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댓글 가운데서도 미국의 빅테크는 참 저력이 있네요. 역시 지금 1등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 글로벌 기업들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파이낸스입니다. 2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바로 테슬라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됐던 인도량이 공개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의 역성장이었고요. 중요한 건 예상치 상에 역시 눈높이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큰 관심은 이번 주에 관심은 이제 이번 주말에 있는 고용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테슬라가 있었죠. 인도량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테슬라의 이제 인기나 관심도 약간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앞선 그 채팅창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빅테크에 저력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테슬라가 왜 문제였는지나 테슬라가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크게 줄어들었고 마진율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바로 오늘 주가가 어제 오늘 올라간 이유는 뭐냐? 이 표 하나로 끝나거든요. 결국은 인도량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누가 뭐래도 자동차 많이 팔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 이제 계속 줄다가 다시 이번에 한 3분기 만에 4분기 만에 판매 대수가 늘어났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변동성이 컸던 거는 바로 이 실적에 대한 그런 자동차 판매량, 인도량 이것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를 딱 명확히 이해하시면 미국 기업에 대한 이익, 투자 이익이 더 쉽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만 보면 여하튼 2분기 인도 대수가 43만 9,302대가 예상됐었는데 44만 3천 대가 그러니까 인도가 됐다는 거죠. 그걸 팔려나갔다는 건데 그래서 그 차이 예상보다 더 팔려나갔다.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죠. 여러분들은 아무리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오래 하셨더라도 현대차, 기아차의 1분기 판매당, 인도 대수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미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핵심만 보면 시티그룹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바로 이 기본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보다 좋았고 판매 대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바로 이게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걸로 한 번에 끝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테슬라가 그동안 자랑했던 거, 작년까지 엄청 자랑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엄청난 마진율이었는데 올해 마진율이 계속 너무나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 23일 날 실적 발표가 일단은 예상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익률이 과연 다시 플러스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개선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겠고요. 8월 8일 날 있는 로보택시 그들 말로는 사이버 캡인데요. 이거 어느 정도 시장에 반응을 일으킬지 그리고 언제부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인정하고 싶건 안 하건 간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의 강한 상승의 드라이버 중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와의 친밀도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대부분의 시각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어제까지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이제 10% 완전 폭등을 나타내면서 200일 이평선을 완전 웃돌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친밀도 이것도 좀 무시 못하는 미증시 안에서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테슬라 오늘 영향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도 이어가겠습니다. CNBC입니다. JP모건의 탑픽 종목입니다. 어제 제프리스 증권 7월 탑픽 종목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기 쉽지 않으시죠? 자, 오늘은 JP모건의 탑픽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뭐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의 주요 IB들은 항상 몇 월 달에 어떤 탑픽 아니면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를 항상 냅니다. 그 중에서 JP모건이 뽑은 7월 달에 투자 요망 종목을 뽑아놨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 만한 것들
것들을 몇 개만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한 10개 정도를 신규로 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AT&T입니다. AT&T는 많은 분들이 배당 관련으로 많이들 하고 계셨던 거지만 오히려 주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도 많았던 것인데 여튼 올해 들어서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워낙 핫한 주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선호도가 높은 주식이 되겠고요. AI 또 하나 AI 관련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나우 그리고 찰스 왑도 주목할 만한 주식으로 JP 모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류 관련 주식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캘빈 클라인 그리고 타밀 파이거 이쪽이 여러분들 또 갖고 있는 것이 PVH라는 홀딩 지주회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주가는 재미없는데 JP 모건은 좀 주목할 만한 주식이다. 7월에 관심주로 뽑아놨고요. 또 하나는 의료 관련 장비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다나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요. 다나오도 이번에 JP 모건에서 7월 달에 추천 종목으로 뽑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7월 들어서 이제 많은 증권사들의 이제 보고서도 같이 좀 분석해 드리는데요. 다음 보고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휴머노이드 구체화된 AI의 투자 시사점. 바로 모건 스탠리에서 좀 내놓은 보고서가 이제 좀 주목되는데 이한경 위원님이 오늘 좀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오늘 내용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휴머노이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잖아요. 공상과학이고 사람의 형태를 띈 로봇을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많이 많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드라마 워낙 공상과학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국내에서 제작한 것도 뭐 넷플릭스에 올라 있는 것 많이 있어서 이런 거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또 근접한 것이 테슬라에서 지금 보여준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많이 쓸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과연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미래학자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저 스스로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냈는데요. 2040년까지요. 휴머노이드가 800만 대가 이거 개라고 표현해야 될지 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800만 대라고 우리 얘기를 해보죠. 800만 대가 지금 2040년까지 시장에 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다는 거가 되겠고요. 2040년쯤 4만 개, 2050년에는 6,300만 개. 6,300만 개라면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 남북 인구 합친 것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시장에 넘쳐날 거란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급이 부족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 아닙니까?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시대. 그러다 보니 로봇 활용이 증가되고 있고 인간의 모습을 하는 로봇들이 더 친근하게 다뤄올 수 있고 갈수록 이제 사람 형태를 띄어간다는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AI 발전이 결국 로봇의 그런 휴머노이드의 폭증을 가져올 가장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가 하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이 인간의 일자리 중에서 어떤 걸 하냐면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할 거라네요.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적인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뺏는 걱정은 별로 안 해서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관련된 주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옵티머스를 갖고 있는 테슬라도 들어가는 거 되겠고요. 여기 보면 쭉 들어가시면 테슬라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칩이 들어갈 테니까 TSM도 들어가겠고 엔비디아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갈 텐데 여기 보면 외국계 몇 개 들어갑니다. 도요타 자동차에 도요타도 들어가는데 보시면 엔비디아 뭐 아마존도 당연히 들어가겠는데 여기 흥미로운 것이 국내 회사 중에서 SK하이닉스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SK하이닉스 지금 가격 보니까 23만 2천 원인데 이거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이 SK하이닉스, 뭐 도요타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돼 있다라는 정도까지 오늘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모건 스탠리 레포트에 나왔습니다. 이한경 위원님이 꼽은 오늘 흥미로운 내용, 휴머노이드, 자, 내국한 현실인과 동시에 관련한 주식 살펴봤습니다.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